이때 한번 받고 이때의 자리를 크게 이렇게 그으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간값을 그으세요. 이런 봉이 한번 출현하면 매매용으로 관찰 대상이 되죠. 몽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몽당님. 급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장마감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 어제도 오늘도 오시네요. 맞습니다. 어제 나스닥 어땠어요? 어제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땠어요? 좋았던 것 같은데? 저 사실 못 봤어요. 근데 미증시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 기술주 반등 아주 일부 일어나고 1%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 정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 반도체 움직임이 아주 초반에 몇 분 동안만 있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매기를 이어갔어요. 어디였죠? 전력! 전력기기였어요. 전력기기에서 방아쇠를 빵 당긴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 호실적 발표했죠. 근데 그 해석을 이렇게 한 거죠, 시장이. 앞으로에 받을 것도 계속 수주가 나올 텐데 지금 수주 받은 걸로 실적을 이만큼 뽑아냈다. 그래서 앞으로도 컨센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인식이었겠죠. 전력기기가 달리니까 다 따라 달렸고, 그래서 그쪽에 매기가 5장에 쫙 쏠려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목 이름만 빈칸으로 두고 걔가 왜 호실적을 만들어냈지 한번 고민해 보면 돼요. 일단 수출주예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우호적이었으니까 환율에 따른 실적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 수출주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야죠. 옮기는 비용, 운반비. 운반비가 회사에서 가이드했던 책정했던 내용보다 적게 들었거나 준수하게 좀 평온했거나 그래서 거기서도 마이너스 금액이 크게 안 빠졌다면 이런 호실적 나올 수 있죠. 그럼 전력기기 자리에다가 가로치고 수출주인데 환율에 영향받을 거고 수출해서 운반비도 있을 것 같은 해외에서 잘 팔리는 그런 주도주 섹터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장품이나 음식료도 그렇지. 화장품 중에서도 수출하는 애들, 아니면 음식료에서도 수출 많이 하는 애들, 그리고 반도체에도 수출 많이 하는 애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도주 섹터에서 전력기기 라인이 일단은 바통을 한번 이어받았고, 다른 섹터에서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전력기기는 전고점을 넘겼어요. 다른 애들도 그 기준 하나 잡으면 돼요. 화장품이나 다른 애들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전고점을 넘는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전고점을 못 넘고 차익이 나오는지, 그거 하나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와서 기준점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면 팔아도 일부만 팔아두면 되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을 세게 두드려 맞으면 그 분할 매도에 대한 퍼센트를 조금 더 올리면 되겠죠. 그 정도의 가이드만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보죠. 보세요. 어제 나스닥이 1.58% 올라갔어요. V자의 오른쪽에 딱 첫 단계 한번 만들어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4% 상승하면서 V자의 오른쪽 한번 만들어줬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0.39% 올랐어요. 봉의 모습을 해석하자면 시가가 0.92% 상승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근데 고가가 1.21%니까 잠깐 오르다만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종가는 0.39에 마감했습니다. 그대로 매기가 이어지진 않은 하루였어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보면 어흥이 안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가 시장을 봤던 기조는 일단은 그대로 보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여기도 어제와 오늘을 이어붙였을 때 어흥이라고 할 만한 에너지가 없었죠. 그대로. 글로벌에서 두 가지 큰 축이 딱 맞물리니까 에너지가 좀 셌어요. 하나는 미친 듯이 움직이던 이 AI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의 액션들. 그 다음 대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거죠. 어제 이야기했듯이 조금씩 상쇄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각 섹터마다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IT 섹터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조금 눌려있는 모습이고 그 눌려있는 시장 안에서 한쪽에서 호실적과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한번 쏠려 들어갔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08% 올랐어요. 시장의 필라델피아 4%에 삼성전자 1%대에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보합 마감했네요. 장중에 마이너스 2%까지 다시 갔다 왔어요. 어제 저점 정도 되겠네요. 어제와 오늘이 쌍둥이 봉이에요. 똑같이 영망치의 형태로 두 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런 자리까지 열어두고 관찰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조금 액션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인데 힘의 크기는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이 자리, 이제 21만 원 자리가 한번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 같은 걸 하나 그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차트상에서는 딱 이 정도 자리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준점을 한번 가이드를 잡아놓고 하이닉스 대응하시는 분들은 속도감을 느끼면서 분할을 하던지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솔은 뭐 똑같고요. 삼바 추세 그대로입니다. 자동차가 오늘은 V자의 오른쪽에 한번 나왔어요. 어흥, 지금 여기서 찍고 어흥이라고 부를 만한 자리가 여기 한번 넣어주고 여기 한번 넣어주면 2번 정도 매수가 됐던 자리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기아도 어흥 한번 나왔고요. 셀트리온 퐁당퐁당 하면서 제자리 걸음. 금융도 아직은 추세가 달라진 게 없고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이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시장에서 오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매기를 온전히 받아가지 못했고 그 돈들이 이렇게 옆 동네에 가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많이 오른 게 LX 일렉트릭이에요. 오늘의 거래량 상승과 전고점에 대한 돌파 일어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매기가 같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똑같습니다. 기준점은 그 전에 가장 고점이 이 정도 잡아놓고 돌파 매매로 접근했다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접근했을 때 확률 높은 매매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가로선 자리가 측정되고요. 여기도 동그라미 그어놓고 얘가 그 섹터의 대장주니까 대장주가 어제와 오늘 호실적 발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일부 살짝 밀리면서 전고점 트라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살짝 밀렸네요 오늘. 그 다음 한 번에 오른쪽을 강력하게 보여준 CJ입니다. 오늘 10%는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CJ라고 하면은 우리는 CJ라고 보지만 올리브영이라고 읽죠. 올리브영에 대한 소식이 구체화가 되는 게 여기 가장 큰 재료겠죠. 로템이 오늘 8.93% 마감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봉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봉과 월봉과 연봉을 동시에 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주봉과 월봉과 연봉을 찍어보는 사람은 오늘이 역신을 가는 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신을 오늘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요. 그 전에 몇 번의 트라이가 있다가 오늘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건설기계 쪽도 바닥권에서 움쩍움쩍 계속 하고 있고요. 제2제당의 5%도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대로 타이어집, 농심, 로보트, 두산 전반적으로 반도체 이외에는 섹터의 순환매가 일부 일어나는 하루였어요. 조선도 오늘은 강했고요. 음식료 오른쪽이고요. 우주방산도 강했고요. 아직은 테크만 조용한 편입니다. 거꾸로 카카오페이, 카카오 지금 의장이 구속이 된 상태예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서 한 대기업 집단의 의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건 악재가 맞죠? 시장이 악재로 판단했겠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악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구속이 되고 어떠한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게 이 앞쪽의 이미지보다 클까? 여기에 대한 쭉 결과로 그냥 나오는 것일 때. 그래서 최대치의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게 카카오 그룹 쪽이에요. 근데 여기도 조사 어떻게 했고 시간 지나면서 그런 액션을 보일 확률이 있으니까 오늘 저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게 바닥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카카오 오늘 5% 역배열에서 한 번 더 떨어졌네요. 3만원 초반대가 과거의 자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고점, 중간에 고점, 여기 고점 하면 최근에 저점과 그때 고점 사이에 밴드를 아주 약하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역사적 자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 천천히 고민해보는 거죠. 단 우리의 주 전략은 살아있는 차트에서 움직이는 걸 보기 때문에 이게 주 전략 종목이 되면 안 되겠죠. 학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넷마블, 게임이나 이런 쪽 다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는 쪽에 다시 한번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거래대금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 하이닉스였고요. 그 다음 전력기기 일렉트릭, LX 일렉트릭, 그 다음 알테오젠도 두 번의 돌파가 있었거든요. 크게 보면 이런 과거 자리가 일어나는 자리랑 두 번째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시간 개념으로 2달 동안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에너지를 체크해보는 단계가 똑같겠죠. 돌파가 일어나면서
다시금 어떠한 자리에서 과거에 돌파가 일어났던 자리처럼 거래량에 동반한 액션이 나올 수 있는가 측정해보는 자리입니다. 현대로템 오늘은 역신 가는 날이었고요. 대봉 LS 어제 신호를 줬고 오늘 역신을 완전히 가는 날이었습니다. 다 통과했죠? 평소에 기준점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자, 이날 거래량 보니까 돈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죠. 두 개의 봉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봉에 중간 자리를 그어보세요. 그 밑에까지 밀리지 않으면서 비만치료제 테마를 타고 있던 상태에서 요날이나 요날 정도는 체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죠. 그러면 하루에 20%의 단기 매매하는 후보로도 충분히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에요. 돈이 들어갔어요. 어떤 건 여기까지 밀리기도 하고 어떤 건 최상단에서 움직이기도 해요. 그럼 얘보다 얘가 더 강한 상태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놓고 차트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성첨단 소재는 대마 관련주로 미국 선거 관련주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재룡전기는 중소형 변압기 수출로 전력기계 순환매와 동반했습니다. 자동차 오랜만에 반등했고 화성밸브가 여기도 이때 한번 봤고 이때의 자리를 크게 이렇게 그으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리고 중간값을 그으세요. 딱이죠? 중간 에너지까지 나오고 이런 봉이 한번 출현하면 매매용으로 관찰 대상이 되죠. 그리고 3일째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난이도가 높은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테크 쪽에 아직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결과값이 딱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방사는 추세를 다시 조금씩 타고 있는 상태. 펩트론도 어제 이어서 오늘이에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정도네요. top 30 시장입니다. 땡땡 약품, 땡땡 제약. 뭐 여기 약품도 있고요. 여기 명문 제약도 있고요. 화일 약품도 있고요. 어디서 많이 봤던 테마성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죠. 저런 거 최근에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 업종에서 중소형 제약주, 아니면 대왕고래 관련돼서 중소형 철강주, 아니면 건설기계 관련돼서 중소형 건설기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각각의 회사들이 어떤 뉴스가 나와서 분명히 떴을 거예요. 근데 중소형 제약주의 순환매 정도의 이미지로 그냥 바라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아닐 것이고 하이 순환매의 후보로 중소형 제약주가 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셀리드, 제바라인 많고요. 티라유텍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 액션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차트는 뭐 중장기 돌았고 전고점 3일 전에 돌파했고 그 자리가 저 앞쪽에 올 초에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거라서 52주 신고가에서 무조건 걸려야 되는 종목이었네요. 비만치료제, 대마 관련주, 전력기기, 원격 솔루션 시스템에 대한 수출 아니면 허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 중장기 돌고 막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기 때문에 액션이 나오는 거 체크해야 되는데 시장의 JLK를 보는 시선이 많이 노출이 된 상태니까 거꾸로 액션이 팍 나왔을 때 순식간에 또 차익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전력기기, 개별 바이오. 오전에 네이버 웹툰이 급등했다고 하면서 웹툰 관련주에 일부 순환매가 있었고요. 신규 상장주인데 비만 테마에 속해져 있어서 이런 액션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 오랜만에 유튜브 쇼핑으로 V자의 오른쪽을 완연히 보여준 카페24. 여기부터 고점 찍고 체크해 볼게요. 어흥 없어요. 오늘이 처음 어흥이에요.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개별주, 재룡전기, 조선 관련주의 기자재들, 엔진. 가장 먼저 기자재 중에 액션이 나오는 게 엔진. 그 다음 제약주 중에 대왕고래, 일성건설, 뭐 일신석재, 남북경협, 트럼프, 통일교 이런 이미지들. 오랜만에 보는 비만치료제. 얘도 차트가 적당히 시장에서 꼬시고 있었죠. 비만치료제가 펩트론이 대장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매기가 강해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아마 펩트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같이 묶어놓고 체크를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는 돌았고 전에 올 초의 고점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남은 비만치료제 관련주네요. 효성중공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각 섹터 내에서 최대한 처음부터 대장주를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최대한 대장주 쪽으로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이용하고 그런 움직임이 시간이 지났을 때 결과값 똑같은 4개월, 5개월의 시간 동안에 결과값을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게 만든다. 현대로템 그 정도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HD 현대마린솔루션. 조단위 큰 시가총액의 신규 상장주들 HD 현대마린솔루션, 그 다음 최근에 시프트업, 그 전에 APR 이런 애들의 뒤쪽에 이런 패턴들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초반에 처음부터. 근데 그 액션이 나오는 게 10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신규 상장주를 첫날 공략하는 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되고 보는 자리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네요. 하락 정렬해 보면 역시나 뭐 개별주 많고요. 그 정도입니다. 자, 월요일이고 오늘 화요일이고 어제 우리가 끝맺으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진정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결과값이 일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상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장의 부정적인 공포는 확산이 굉장히 빨라요. 질병처럼. 마치 코로나처럼. 근데 진정되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샌가 또 매기가 한번 돕니다. 그 매기가 돌았을 때 과연 이번에 액션이 꼭지점을 못 넘느냐, 꼭지점을 다시 재갱신하느냐, 이것만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제대로 갱신해서 올라가면 굳이 내가 지금 급박하게 보유 물량을 줄일 필요는 없는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호재가 작동했을 때 차익이 세게 나온다면 같이 좀 줄여주고 그런 액션을 좀 취하면 되겠죠. 강해지면 더 사고 보유하고, 약해지면 차익 보고 줄이고, 그게 우리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로직인 거죠. 오늘 화요일이에요. 내일부터 100억 대학 4학기가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수많은 분들이 일과를 끝내고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부를 2시간이나 더 하는 거예요. 앞으로 8주간. 그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 다음 뭐 주위 지인분들 중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일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가 끝나면 몇 기가 하는 거죠? 5기. 지금 요번에 안 하신 분들은 5기 때 100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박수 치고 끝내죠. 하나, 둘, 셋, 넷. 100억! 부자!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